제가 소문을 좀 들었는데 물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처럼 생성 인공지능이 최근 놀라운 성능을 낼 수 있게 된 핵심 배경에는 바로 AI가 물리를 배우게 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이처럼 물리를 배운 생성 인공지능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확산, 디퓨전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네, 기존의 생성 AI는 단순히 백색 잡음, 무작위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고양이가 지금 저기 가장 왼쪽에 해당하는 그림이 존재하는데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백색 잡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 백색 잡음에서 조금씩 잡음이 제거가 되면서 고양이가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마치 어떤 찰흙 덩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네. 찰흙 덩어리가 일단은 그냥 덩어리고 이것을 우리의 목적은 어떤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이 찰흙 덩어리는 여기서 말하는 백색 잡음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하나하나의 이제 어떤 손길이 들어가면서 물리적인 어떤 이제 압력과 이 인풋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도자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마치 저것도 네, 백색 잡음에서 하나씩 잡음이 제거되는 것이 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이 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잡음이 제거가 되면서 고양이를 빚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단순히 잡음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시스템 안에서는 물리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고양이를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어떤 입자들이 서로 간에 있을 때 원래 모여있던 것들이 네. 이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 마지막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백색 잡음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 퍼져가는 과정은 잡음을 넣는 과정이고요. 네, 그걸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인공지능 쪽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거의 네. 반대 과정을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아. 그러면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 과정이 네.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네, 그걸 함께 학습을 할 때 듀얼하게 같이 이용을 해서 네. 그 역과정을 같이 활용을 해서 추론을 하게 된다면 잡음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물체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네. 뭐 여기 제작진분들도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연력학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엔트로피에 의하면은 이제 입자들이 기본적으로 균일한 상태를 좋아해요. 네. 어딘가 몰려 있는 확률이 낮은 상태보다는 퍼져 있는 상태를 좋아한다는 뭐 거죠. 향수나 뭐 네, 향기 같은 향수 게 뿌리시면은 네. 퍼지죠?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방 안에 다 퍼지겠죠. 근데 퍼지는 게 균일한 거. 이게 사실 균일해진 상태를 가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엔트로피, 시간의 화살. 그런데 이것을 적용을 해서 그럼 균일하게 퍼졌으면 다시 원래 이미지로 가려면 이거를 역으로 돌려보면은 실제 굉장히 퍼지기 직전의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를 여기다 뭐라 그런다고 생성형 AI에 약간 저 화학과인데요. 소름이다. 화학에 나오는 그 확산 같은 네. 개념인 같은 거죠. 확산이었다가 다시 역확산. 네, 맞습니다. 원래 돌아오는. 와, 지금 너무 대단한 게 저는 사실 오늘 강연의 주제 시간의 흐름을 AI가 이해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져 했는데 엔트로피의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시간을 마치 거꾸로 돌리듯이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를 원래 이미지로 돌리듯이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거. 이건 오늘 회차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드는데 예,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떤 정답지를 비교해가지고 뭔가 찾는다 이랬을 때 정답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아주 건강한 사람의 어떤 사진이야 이렇게 봐도 생성형 AI의 특징이 네. 사실은 어떤 정답지대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오류가 계속 나올 텐데. 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어떤 입자들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퍼져나가는 것들이 이제 엔트로피에서 조금씩 물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근데 그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추가되는 과정인데 그 반대 과정을 봤을 때에는 이 정도의 지금 잡음이 있을 때 조금 없애는 건 물리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 물리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렇게 해서 빚어갈 거야. 네, 라고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이런 어떤 확산 방식이 기존에는 AI가 아예 배우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그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물리 법칙을 아예 그 학습의 정답지로 주지 않고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직관은 이런 중간 과정들을 그 물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라벨로 중간 정답지로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레고가 틀어져 있는 것들 레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정답지라고 하기에는 사실 오류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중간 과정을 다 정답지로 제시를 하면은 이 중간 과정까지 다 맞춰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정답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중간 과정 사실 만들어서 학습시키기 어려웠는데 요 안에 이제 물리 법칙을 적용하니까 중간 단계 예를 들어 뭐 팔을 만들어, 다리 만들어 이런 것들 다 부분의 조립을 다 중간 단계로 주면은 맞습니다. 최종 결과물 로봇가 나왔다. 이랬을 때 이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